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김혜실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각 국가들이 이제 환율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국가들이 경제 난관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수출을 늘리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미국은 이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국의 달러화 강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리고 향후 전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혜식 기자, 우선 환율 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환율에 대한 얘기가 좀 심한데 왜 이렇게 중요하게 부각이 된 거죠? 네, 금융위기 후부터 환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과 같은 저성장 국면에서는 환율과 수출이라는 연계성 때문에 더 큰 관심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시작했고 그리고 최근 일본이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글로벌 환율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환율 마찰을 피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도 이미 물 건너갔고요. 일부 피해는 크지만 함께 환율 전쟁에 뛰어들 수 없는 국가들만이 볼멘 소리를 할 뿐입니다. 각국이 서로가 통화 절하 경쟁에 뛰어드는 것을 경계하는 것은 분명한데요.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선진국들의 입장 때문입니다. 엔화만 보더라도요. 선진국들은 엔화 약세에 따른 역효과에도 성장을 계속 촉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 선진국들은 양적 완화를 단행하면서 일본에게는 통화 정책을 하지 말라고 제안하기 어렵다는 거죠. 미국만 보더라도 금융위기 이후 사상 초유의 공격적인 양적 완화를 펼쳐 달러 약세를 유도했는데 어떻게 일본의 팽창 정책을 비난하겠냐는 겁니다. 또 일본은행이 엔화를 매각하고 미 국채를 사들일 거라는 예상에서 암묵적으로 엔저를 용인하는 겁니다. 주요국들의 공격적인 돈풀기로 엔저의 희생양 한국은 물론 프랑스와 중남미 신흥국 등이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국 통화를 약세로 가져가기 위한 환율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모든 국가들에게 부정적일 텐데요.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환율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결국은 이것은 모든 국가들이 자기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금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소모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든 나라가 얻어갈 것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 일본이 엔화가 너무 강세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피해를 입어서 이제부터 엔화가 약세를 가게 되면 현 시점에서 봤을 때에는 일본은 득을 보는 나라가 될 수 있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지금 강세이지만 그동안의 약세를 충분히 누렸기 때문에 현 수준은 크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한국을 비롯한 다른 이머징 국가들이 환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나쁘지 않다 평할 수 있겠지만 이머징 국가들은 좀 불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 상황의 환율은 미국과 일본 쪽에 가장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평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달러가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달러 위주로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달러 가치 현재는 어떤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달러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언제나 강달러 지지였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안을 들여다보면요. 미국 내에서는 달러가 강하고 해외에서는 약하기를 바라는 속내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달러 가치가 강하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구매력을 높일 수 있겠지만요. 반면 밖에서 달러가 약하면 해외에서 수출 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해 기업의 이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최근 통화 당국의 약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2월 이후 4.5%가량 상승했습니다. 특히 엔화 대비 달러 가치는 2009년 8월 이후 최고치로 올라섰는데요. 달러 강세는 2월 고용 지표가 개선되면서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데 따른 겁니다. 이처럼 현재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팀장께서 짚어주셨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가는 것은 2002년부터 11년까지 10년 동안 일방적인 약세였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서 보면 이제 기술적 되돌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경제 회복이 가장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에 대비해서도 더 강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엔화 약세를 추구하기 때문에 또 반대급부로 미국의 이 달러가 강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서는 좀 역설적이지만 이 QE라는 것이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것이 달러를 많이 풀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이 언제 종료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 국가들은 이 달러를 보유하고자 하려는 이 달러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단기간에는 달러가 다시 약세 반전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연말까지 흘러가는 과정에서 3분기 이후에나 이 달러가 약세로 갈 가능성이 있지 지금으로서는 달러가 쉽게 다시 약세로 반전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미국의 경제 상황이 유럽에 비해서 좀 양호했기 때문이다라고 원인을 좀 분석을 해주셨고요. 또 양적 완화 종료 이후에 또 좀 불안하기 때문에 달러를 보유하는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달러의 약세가 그럼 강세보다 약세로 넘어가는 거는 좀 기조가 바뀌기 힘들 것으로 봐야겠네요, 그럼. 유럽의 재정위기가 해소된 상황이 아니고요. 유럽에 비해서 미국이 경제 상황이 낫다는 점이 단기간에 달러 약세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설명입니다. 또 그리스가 유로화 사용을 포기할지는 미지수긴 하지만 만일 그리스가 유로화를 포기한다면 이 역시 유럽 내 리스크로 작용하면서 미국 달러 매력을 유지시킬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양적 완화 종료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달러 수요가 일정 부분 유지되면서 달러 매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중에 달러를 풀고 있지만 순환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는 은행들이 돈을 주고 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 당장 달러가 약세 기조로 돌아서기는 어렵다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네.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약세 기조로 갈 것이다 이런 의견들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달러의 미래는 약세일 거라는 의견들 많습니다. 달러 수요가 감소하는 대신에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달러는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사실 달러는 시중에 가장 많이 돌아다니고 최근 수년간 단기간에 가장 많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반면 미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어 달러 수요가 감소해 궁극적으로는 약세로 전환할 거라는 겁니다. 달러 강세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주체가 없다는 건 역시 약세 전환 의견에 힘을 보탭니다. 그동안 달러 약세가 미국 수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면서 경제 회복을 이끌어온 만큼 달러 가치가 오르면 경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통화 가치를 낮추기 위해 매월 850억 달러의 자산을 매입하고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FRB 입장에서는 달가울 리가 없겠죠. 네, 아무래도 뭐 달러 얘기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중국의 위안화도 같이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위안화의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죠. 네, 위안화 선도물은 중국 정부의 외환 시스템 개혁 기대감으로 미국 달러화에 대해 최근 9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우샤오찬 인민은행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위안화의 점진적인 국제화를 언급하면서 위안화 가치는 19년 만에 최고치에 접근했는데요.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서 지난 2009년부터 본토를 제외한 여객에서 위안화 거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역 결제에서도 위안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달러 약세와 위안화 강세가 맞물리면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 위상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IBK 투자증권 서동필 팀장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금융위기 이후부터 이 미국의 금융 불안 때문에 달러의 위상이 떨어질 거다라고 하지만 계속 경험했던 바와 같이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닥치면 여전히 달러의 위상은 오히려 더 높아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긴 호흡에서 보면 달러의 이 가치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이 시계 안에서는 여전히 달러가 기축통화의 위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달러가 이 기축통화의 위력을 급속하게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보면 경제가 다시 한번 곤경에 취할 수 있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지극히 낮고 빠른 시간에 나타나는 것은 뭐 달갑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긴 호흡에서 본다면 달러 가치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네. 이 기축 통화로서의 위상을 떨어뜨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달러 쪽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원화 좀 살펴주실까요? 네, 한동안 하락세 지속하던 원달러 환율이 미 달러 강세의 오름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1,1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유로존과 일본 등의 경제 지표가 부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달러화 매수에 나선 겁니다. 달러화가 급격한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절하됐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율이 너무 떨어져서 걱정이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000원대로 하락하면 우리나라 주력 수출업종 상당수가 피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지노선까지 환율이 떨어지면서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는데요. 이 마지노선에서 환율이 더 떨어지면 오히려 수출을 할수록 손해가 난다는 겁니다. 반대로 환율이 지나치게 상승해도 문제입니다.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요. 여행, 항공산업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환율이 크게 변동하지 않고 적정선에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요. 원달러 환율 전망과 환율 적정 수준 어떻게 잡고 계신지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팀장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작년부터는 좀 강세 기제였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그 다음에 유럽의 재정 위기에 대한 돌발 변수,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약세로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환율은 달러 대비해서 1,050원에서 1,100원 사이 정도에서 움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1,050원 밑으로 내려가도 크게 무리는 없는 경제 환경이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수출 기업들의 올해 이 환율 전망치를 1,050원에 맞춰놓은 상태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1,050원 밑으로 내려갈 때는 좀 방어력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1,100원을 넘어가기 힘든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환율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원화가 특별히 더 낮은 가격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가장 적절하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1,050원에서 1,100원 정도로 상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원화가 최근 들어서 다소 약세를 보였지만 큰 틀에서는 강세 기조 유지할 것으로 보셨습니다. 올해 환율 예상 범위는 1,050원에서 1,100원 수준 잡아주셨습니다. 계속되는 환율 전쟁 속에서도 달러와 강세는 당분간 지속되겠고요. 그리고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원화 역시 큰 틀에서는 강세 기조 이어갈 텐데요. 향후의 환율 글로벌 환율 전망과 이에 따른 주식시장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팀장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달러가 강세인 구간에서는 여타 증시들이 미국 시장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렇게 달러가 강세 구간에서는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의 수익률을 못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 수익률의 눈높이를 좀 낮추실 필요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 원화가 지금 다시 약세로 가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그동안에 좀 소외되었던 자동차나 그리고 또 현재 잘 나가고 있는 IT에 대한 관심이 더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큰 틀에서 보게 되면 환율의 영향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해 보이고요. 또 세분화시켜 보게 되면은 수출 관련주보다는 내수 관련 필수 소비재 이런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투자 전략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 강세 구간에서는 내수 관련주가 유망하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원화가 약세로 반전할 경우 그동안 엔저로 소외됐던 IT와 자동차 업종에 관심 가질 것 조언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달러 강세 점검을 좀 해봤고요. 관련해서 이 환율 전망에 따른 주식시장 투자 전략까지 잡아봤습니다. 자, 김혜실 기자와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모닝쇼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